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안 하거나 또는 깜빡하거나 이러지 않고 살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늘 사고를 하게 마련이고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하거나 자잘한 사고를 쳤을 때 얼른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잔뜩 화가 났던 저쪽에서도 뭐 어떻게 해요? 응?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뭐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이쪽에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. 사과를 안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점점 그 속상해하거나 괘씸하거나 이 약오른 마음이 증폭되어서 이제 내중에는 그런 것들이 희한한 데에서 트집을 잡아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곤 해요. 우리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. 저도 이제 상담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이제 부부가 이 갈등이 심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뭐 애들 양육 문제 갖고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래 갖고 왔는데 뭐 그 애 양육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이 서로 대립을 꽤 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부인의 친정 동생이 이 매형에게 손해를 끼쳤어요. 금전적으로 이제 손해를 끼치니까 이 매형이 그거를 미주알 고주알 뭐 이제 함께 어디 투자를 하자고 하도 처남이 이제 그래 갖고서 마지못해 투자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손해를 본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좀 깔끔하게 이 친정 남동생이 뭐 사과를 하든 배상을 할 그런 계제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 뭐 이렇게 좀 달래놨으면 좋은데 자기가 뭐 투자해놓고 뭘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해놓고는 이 남동생이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를 감당하느라고 매형 즉 이 부인의 남편이 굉장히 이제 말도 못하고 약이 빡빡 올랐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이 알면은 어쨌든 아이고 응? 내 피부치가 그러해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다. 응? 내가 친정을 대신해서 미안하다.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남편도 어떻게 해요? 결국은 자기가 판단 미스를 해갖고 투자한 거니까 뭐 할 수 없는데 부인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부인에 대한 얄미움이 점점 증폭이 되니까 엉뚱한 것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고 이게 갈등을 더 키워가더라고요. 또 이와 이제 유사하게 어떤 그 부인은 이제 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는데 대학을 그 공부를 잘했어요.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했는데 이 친정 부모님이 자, 우리가 너에게 대학교 교육까지 시켜줬으니까 네 막내 남동생 교육을 네가 좀 도맡아서 키웠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하면서 그 막내 아들을 서울에 사는 이 딸네 집에 이 막내 아들을 보냈어요. 자, 보냈는데 그 친정 부모님이 딸만 있으면은 뭐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사위가 있으니까 뭐 그 집에서 이제 방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버금가는 돈을 못 주더라도 뭐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주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면 좋은데 그 성의 표시를 이 부모님이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잘난 딸, 응? 그러니까 딸을 많이 배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그 유세를 피우는 거냐. 이제 속마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
여자가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는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 친정 부모 즉 처갓집에서는 자기 딸 공들여서 키운 유세만 피우는 것 같으니까 이 남자가 은근 짜로 친정 부모에게 뭔가 용돈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게 굴으니까 이 부부간의 갈등이 이게 또 심심찮게 불거지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자꾸 여자들이 이 남편에게 사과 안 하는 것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어떤 여자가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이 수시로 술 문제로 길바닥 아무 데서나 잔다든가 또는 툭하면 집에 안 돌아온다든가 이런 아주 그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약이 올라갔고 남편이랑 이제 찌그럭찌그럭 하고 이제 그 술 문제 때문에 싸워요.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 며느리에게 야, 우리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이런 나쁜 버릇이 있구나. 참 미안하다.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면은 이 부인이 이 시부모에게까지 이게 불똥이 가서 거가서 화를 안 낼 텐데 이 시부모님이 야 네가 남편을 잘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딴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며느리를 타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아니 이 남편의 술버릇이 나랑 결혼해서 생긴 거냐 결혼 전에도 이러지 않았느냐 이래갖고 이게 희한하게 남편에 대한 문제를 갖고 누구랑 이게 대립이 되느냐 하면은 시부모와 며느리가 이 대립이 되어서 이 갈등이 이게 또 커지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런 등등의 제가 사태를 보면서 이게 별것 아닌 걸 갖고 왜 이렇게들 이 자존심을 이 내세우면서 불필요하게 이게 싸우는지 아주 답답하다는 얘기예요. 뭔가 이게 조금 원활하게 안 돌아갈 때 얼른 그 어려움을 알아주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속상해하는 감정을 읽어주면은 이제 그런 이 거품 같은 거에 이게 말려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제껴두고 더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그 본질을 제대로 보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합심을 할 수 있는데 참 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질질 끌거나 더 키워가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그 제가 이제 집단 상담 5박 6일씩 하는데 어떤 여성이 왔어요. 근데 이 여성이 상당히 이 똑똑하고 이 일을 굉장히 능력 있게 잘하는 여성이에요. 근데 이제 오게티라고 이 여성이 뭔가를 할 때 이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시끌 하여튼 좀 요란을 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확 받아 잡아 끄는 그 이제 그런 면모가 있어서 이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. 야, 당신의 그런 그 능력이 오히려 당신이 너무 시끌벅글하게 요란을 떠니까 이 능력이 더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감해지는 듯하다. 조금 차분하게 해라. 이제 이런 피드백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이렇게 수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조금 조심했으면 좋으련만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여전히 또 막 시끌시끌 요란을 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저게 뭐지? 내가 한 이야기를 또 저렇게 금방 잊었나?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. 자,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신이 알아들었는 것 같았는데 금세 잊었느냐? 또
너 왜 이렇게 시끌벅글하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얼굴을 이렇게 벌겋게 붉히더니 만약에 그때 알아들었고 가만히 있으면 남의 눈에 풀 죽은 것 같이 비칠까봐 또는 뭔가 이렇게 까부라지는 것 같고 그게 너무 두렵고 싫대요.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, 나 죽지 않았다,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그랬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과하거나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확 까부라지는 줄 아는 거예요. 즉 이런 사람들은 이 뒤에 뭔가 든든한 의지처, 배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갖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서 굽히거나 내가 여기에서 조용하면은 팍 까부라지는 걸로 여기고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굉장한 뒤가 허당이라는, 즉 믿을 곳이 없다라는, 내가 여기에서 물렀으면은 추락하고 만다라는 이 극심한 공포가 배후에 있구나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과를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발돋움을 할 수 있는데 사과를 하면 끝이다, 밀린다.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그때 더 명확하게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는 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얼른 사과를 하고 이게 시인할 거 시인하는 게 더 깔끔하고 더 담대해 보이고 더 여유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태도는 내가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, 이 절박함, 백없음, 또 나약함,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뒤에 백없음, 나약함 이런 것들을 남에게 노출시켜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과할 일이 있으면은 담백하게 그때 미안하다, 또 이제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좋고, 또 이쪽에서도 너무 약올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약해서 사과를 하면은 죽는 줄 알고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약올라 하지 마시고 좀 어여삐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즉 그 사과를 못하는 사람의 어떤 배경, 또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마음,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쓸데없이 갈등하는 게 좀 줄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죠.